당신은 혹시 나이 따위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을 믿으시나요? 퇴직 후에도 여전히 젊게 살고 싶고 세상과의 연결을 놓고 싶지 않아 새로운 삶을 꿈꿔본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그 꿈을 실제로 실행한 한 남성의 이야기를 들어보려 합니다. 그는 69세 교직에서 평생을 보낸 뒤 퇴직하자마자 집을 팔고 도시의 중심으로 나와 30대처럼 사는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1년 뒤 내린 결론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젊게 산다는 건 과연 무엇일까? 이 남성 김태훈 씨는 69세의 나이에 퇴직했습니다. 오랜 교직 생활을 마치고 은퇴금과 퇴직금이 통장에 들어오자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자. 젊은 시절 늘 바빴고 가족과의 시간도 자신만의 취미도 제대로 즐겨본 적이 없었던 그는 어느 날 유튜브에서 시니어의 리스타트라는 영상을 보고 결심했습니다. 나도 다시 젊게 살아봐야겠다. 그렇게 시작된 실험의 첫 단계는 바로 집을 파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30년 넘게 살던 노원구의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노후를 위해 아껴두었던 그 집이었지만 이제는 그 집이 자신을 가두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대신 도심 한복판에 원룸을 얻었습니다. 젊은 사람들 속에 섞여 살면 마음도 젊어질 거라 믿었죠.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듯 아침마다 카페로 나가 글을 쓰고 유튜브를 공부하며 시니어 브이로거로 재탄생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그야말로 자유의 절정이었습니다. 커피 한 잔에 세상을 논하고 20대 대학생들과 함께 영어 회화를 배우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SNS에도 활발히 글을 올렸죠. 오늘은 홍대 거리에서 젊은 친구들과 점심을 먹었다. 나도 아직 늙지 않았다는 걸 느낀 하루였다. 하지만 그 일기에는 곧 다른 문장이 따라붙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웃었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이상하게 길었다. 젊은 세상 속에 들어가면 외로움이 줄어들 거라 생각했지만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 30대들과의 대화는 가볍고 빠르지만 그의 인생의 무게와는 닿지 않았습니다. 함께 있어도 혼자 있는 듯한 시간들이 늘어났고 경제적인 부담도 커졌습니다. 퇴직금 일부로 시작한 도시 생활은 예상보다 많은 비용을 삼켰습니다. 월세, 외식, 교통비 그리고 끊임없는 자기계발비. 마치 다시 경쟁의 한복판으로 돌아온 듯한 삶이었죠. 그는 어느 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젊게 살겠다고 시작했는데 젊은 사람들보다 더 불안해졌어요. 그땐 몰랐죠. 젊음이란 나이가 아니라 불확실함을 견디는 힘이란 걸. 그 말은 많은 은퇴자들이 공감할 만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젊게 산다는 건 종종 외모나 활동량을 뜻하지만 사실 그것은 마음의 에너지와 균형에서 비롯되는 일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김 씨는 다시 방향을 바꿨습니다. 도심의 원룸을 정리하고 경기도 외곽의 작은 빌라로 이사했습니다. 카페 대신 근처 도서관으로 유튜브 대신 지역 복지관에서 강의를 듣기 시작했죠. 그리고 어느 날 그는 자신의 실험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나는 젊음을 따라잡으려 했지만 결국은 나이 듦을 이해하는 연습을 한 셈이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명확합니다. 은퇴 후 젊게 살겠다는 목표는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젊음이 외부의 형식을 흉내내는 것이라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60대 이후의 삶에서 필요한 건 젊은 삶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리듬입니다. 몸이 따라갈 수 있는 속도, 돈이 감당할 수 있는 생활, 그리고 마음이 버틸 수 있는 외로움의 크기를 알아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실험형 은퇴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퇴직 후 6070대가 도시로 나와 1인 가구로 생활하며 다시 시작을 꿈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중 상당수는 12년 만에 현실의 벽을 실감합니다. 월 200만 원 이상이 드는 생활비, 안정되지 않은 인간관계, 그리고 가족과의 거리감이 문제로 떠오르죠. 결국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조용히 시골로 내려가 재정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후회 없는 은퇴 후 실험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 목표보다 기간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에 모든 걸 바꾸기보다 6개월 단위로 실험하듯 삶을 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도심 생활을 하고 싶다면 임시 거주로 경험해 본 뒤 유지 가능한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둘째, 점괘보다 건강하게를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나이는 숫자일지 몰라도 체력은 현실입니다. 신체적 피로를 무시한 채 젊은 감각을 쫓으면 몸이 먼저 한계를 고합니다. 셋째, 외로움을 미리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새로운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는 일은 활력을 주기도 하지만 정서적 피로를 동반합니다. 기존의 관계를 지키면서 확장하는 방식이 더 안전합니다.
김 씨는 지금도 여전히 실험 중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젊게 사는 게 아니라 나답게 사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나이 들수록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걸 알게 됐죠. 그가 말한 방향은 단순했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사는 것. 우리가 은퇴 후의 삶을 어떻게 설계하든 결국 중요한 건 다시 젊게가 아니라 다시 나답게입니다. 돈도 시간도 관계도 모두 새로 조정해야 하는 시기. 그 속에서 진짜 젊음은 나이에 맞게 살아갈 용기를 갖는 데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퇴직 후 69세 남성이 1년의 실험 끝에 내린 결론입니다. 그는 30대처럼 살겠다고 나섰지만 결국 깨달았습니다. 진짜 젊음은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그 깨달음이야말로 은퇴 후의 인생을 지켜주는 가장 단단한 젊음이 아닐까요? 퇴직하고 30대처럼 살겠다고 집을 팔았던 69세 남성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실험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젊음이라는 단어에 품고 있는 환상과 현실을 동시에 드러내는 한 단면이다. 그는 나이를 잊고 다시 세상 속으로 뛰어들었지만 결국 마주한 것은 활기찬 청춘이 아니라 체력의 한계와 경제적 압박 그리고 관계의 고립이었다. 많은 은퇴자들이 젊게 살아야 한다는 강박 속에 자신을 몰아넣지만 그 젊음의 기준이 외부의 시선에 맞춰질 때 삶은 오히려 불안정해진다. 김태훈 씨의 실험은 그 불안정함을 생생히 보여준다. 그는 오랜 시간 교사로 살아오며 누군가의 성장과 변화를 도왔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퇴직과 동시에 사회적 역할이 사라지자 자신을 증명할 무언가를 찾기 시작했다. 그에게 젊음은 단순히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다시 세상과 연결되는 방식이었다. 그래서 그는 집을 팔았다. 안정 대신 도전을 택했고 익숙함 대신 낯설므로 뛰어들었다. 그러나 그 결정은 곧 실험이 아니라 투쟁이 되었다. 퇴직 후의 삶에서 가장 큰 착각 중 하나는 시간이 많으니 뭐든 할 수 있다는 믿음이다. 하지만 그 시간은 청춘의 시간과 다르다. 60대 이후의 시간은 체력과 집중력 그리고 감정의 회복력이 예전 같지 않다. 김 씨는 아침마다 카페에서 글을 쓰고 젊은 사람들과 교류하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는 즐거움을 맛봤지만 그것이 지속 가능한 리듬이 되지 못했다. 하루의 리듬은 무너졌고 밤이 길어졌다. 퇴직금에서 빠져나가는 돈은 생각보다 빠르게 줄었고 한 달의 생활비는 예상보다 2배가 들었다. 그는 어느 날 통장을 보며 이렇게 말했다. 나는 젊게 살고 있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버티고 있었어요. 이 말에는 많은 은퇴자들의 현실이 담겨 있다. 젊게 사는 것이 곧 자유로운 삶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유를 감당해야 하는 부담으로 다가오는 순간이 있는 것이다. 은퇴 후의 젊음 실험이 실패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젊음의 본질을 오해하기 때문이다. 젊음은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다. 목표가 있기에 움직이고 가능성을 믿기에 도전한다. 그런데 나이 들어 다시 젊게 살겠다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방향 없이 움직인다. 뭔가를 해야 한다는 조급함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을 가린다. 김 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유튜브를 시작하고 영어 공부를 하고 매일 밖으로 나갔지만 그 안에는 목적이 없었다. 자신이 왜 그 일을 하는지 무엇을 얻고 싶은지 명확한 이유 없이 몸만 움직였던 것이다. 결국 그 피로감이 쌓였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마다 허무함이 따라붙었다. 퇴직 후 삶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변수는 인간관계다. 사회생활을 할 때는 동료와의 관계, 학생과의 관계, 상사와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존재한다. 그러나 퇴직과 동시에 그 관계망은 사라진다. 김 씨는 도시 한복판에서 젊은 사람들과 어울리며 외로움을 달래려 했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교감에 불과했다. 나이와 경험의 간극은 대화의 온도를 다르게 만든다. 그는 어느 날 이렇게 말했다. 같이 웃었지만 그 웃음 속에 내 이야기를 꺼낼 수는 없었어요. 그 말은 은퇴 후 많은 이들이 느끼는 정서적 고립을 상징한다. 젊음의 공간 속에서도 진심을 나눌 사람 하나 없을 때 인간은 오히려 더 외로워진다. 이제는 젊게보다 현실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퇴직 후 12년을 적응기로 보고 이 시기에는 큰 결정을 미루라고 조언한다. 급격한 생활 변화는 정서적 불안을 심화시키고 재정적 불안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김 씨처럼 집을 팔거나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하는 시도는 자유로워 보이지만 안정의 기반이 사라지는 순간 그 자유는 공포로 바뀐다. 나이 들어 가장 필요한 것은 자극이 아니라 균형이다. 너무 빠른 변화는 오히려 삶의 리듬을 무너뜨리고 일상의 의미를 잃게 만든다.
또한 은퇴 후 젊은 삶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가장 현실적인 조언은 감당 가능한 자유를 선택하라는 것이다. 경제적 여유는 자유의 조건이다. 퇴직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앞으로의 시간을 사는 자원이다. 김 씨처럼 퇴직금을 생활비와 투자금으로 나눠 쓰는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는 첫 12년 동안 과소비로 인해 예상보다 빠르게 자산이 줄어든다. 퇴직 후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고정비가 늘어나면 불안은 젊음의 열정보다 훨씬 빠르게 찾아온다. 따라서 젊게 살겠다는 결심보다 얼마나 오랫동안 지금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가를 먼저 계산하는 것이 현명하다. 심리적인 면에서도 젊음의 환상은 조심해야 한다. 나이 든 사람의 불안은 단순히 외로움에서 오지 않는다. 사회적 역할이 사라지고 자신이 쓸모없다고 느껴지는 순간부터 자존감은 흔들린다. 김 씨가 젊은 세상 속으로 뛰어든 것도 그 쓸모를 다시 찾고 싶어서였다. 하지만 그는 나중에 이렇게 회고했다. 젊은 사람들 사이에선 내가 신기한 존재였을 뿐 동료는 아니었어요. 결국 그는 자신이 진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다시 고민하게 됐다. 그리고 그 답은 멀리 있지 않았다. 지역 도서관, 복지관, 동네 커뮤니티. 작은 관계 안에서 그는 다시 의미를 찾기 시작했다. 결국 은퇴 후의 삶에서 젊음은 목표가 아니라 과정이다. 무언가를 새로 배우고 변화에 적응하고 자신을 이해해가는 그 과정 자체가 젊음의 본질이다. 그것은 외모나 체력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유연성과 방향의 문제다. 김 씨가 다시 지역사회로 돌아와 느리게 살아가기로 한 것도 그 때문이었다. 그는 말했다. 이젠 젊은 척하지 않습니다. 대신 매일 조금씩 배우려 합니다. 그 말은 단순한 포기가 아니라 진짜 성숙의 표현이었다. 은퇴 후 우리는 누구나 두 가지 갈림길 앞에 선다. 하나는 젊음을 쫓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나이 듦을 이해하는 길이다. 전자는 화려하지만 짧고 후자는 평범하지만 길다. 김 씨의 실험은 그 두 길을 모두 걸어본 사람이 내린 결론이다. 그는 이제 이렇게 말한다. 젊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나이에 맞게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이 이야기가 던지는 교훈은 명확하다. 나이는 줄일 수 없지만 마음의 방향은 선택할 수 있다. 퇴직 후의 젊음은 시간의 역주행이 아니라 마음의 재정비다. 불안보다 평온을, 비교보다 자기 속도를 택하는 순간 우리는 나이에 상관없이 다시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다. 김 씨의 실험은 실패가 아니라 진짜 인생 이막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 실험의 다음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젊게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나로 충분하다고 믿는 용기다.